안녕하세요. 결혼 전문가 김경애 원장입니다. 집안 5, 6년 동안 너무 많은 성혼을 하면서 특히 개혼 있죠. 개혼이라는 게 뭐냐면 집안에서 혼사가 처음인 경우, 특히나 딸 가진 집에서 가장 많이 걱정하시고 물어보는 게 예단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예단비 얼마가 좋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팁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정말 이 아주 경사나서 너무너무 좋다고 서로들 혼사가 잘 진행되다가 심하게는 이 예단 때문에 깨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예단에 대해서는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누가 이런 걸 만들었어? 이런 게 말이 돼? 왜 결혼하는데 무슨 신부가 신랑 집에 돈을 보내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양가가 서로 처음 알았잖아요. 요 예단의 유래는요. 결혼하기 전에 딸을 시댁으로 이제 보내는 거잖아요. 또 옛날에는 몇 년씩 집에 못 오는 경우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시집을 보내면서 신랑 집에 여러 어르신, 시부모뿐만 아니라 외가, 친가, 형제 다 해가지고 여러 어르신들에게 우리 딸 이제 갔는데 그쪽에 잘 부탁합니다 하면서 인사의 선물을 보내는 게 바로 예단이었고요. 옛날에는 아주 사대부집이 아닌 다음에는 일반 백성들은 비단 구경을 힘들었기 때문에 사돈댁에 예를 갖춰서 비단으로 평민들도 보냈어요. 그래서 예단이 된 거거든요. 예를 갖추어서 보내는 비단, 그래서 예단이라고 하시는 거고요. 또 남자 쪽에서도 여성 쪽에서 이렇게 인사를 갖추어서 왔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여성 측에 알겠습니다, 사돈 어르신,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둘이 잘 살도록 돕겠습니다 해서 보내는 게 대부분은 한국적인 문화에서는요, 여자 쪽에 받았던 거에 한 절반 또는 3분의 1 정도를 여자 쪽으로 또 보내요. 옛날엔 비단이었겠죠. 근데 지금은 그게 다 물건이 아니라 현금으로 됐거든요. 예전에는요, 주로 방자육이 있죠. 놋그릇, 그거 비싸잖아요. 지금도 그거나 이불, 보려, 병품, 저희 때도 그런 거 다 했어요. 막 안국동, 인사동 가갖고 그 비싼 거 실크 이불 다 사고 막 이랬거든요. 은수저 세트는 기본이었고요. 술, 과일, 한우, 거기에다가 시어머니의 밍크 코트, 명품 가방, 시아버지의 그 명품 서류 가방 이런 것들로 했었는데, 요즘에는 수요와 공급 면에서 워낙 물건이 버라이어티하고 다양하다 보니까 시부모님을 모시고 가서 사야 돼. 그러니까 그것도 또 웃겨. 그러다 보니까 아예 현금으로 줘서 마음 편안하게 고르시라고, 그게 바로 예단을 현금으로 한 게 예단비입니다. 그러면 예단비는 어느 정도가 적정한가? 물론 요거는요, 일반적인 혼사예요. 열쇠 3개를 필요로 하는 전문직 중에서 꼭 현금 예단 받아야 되겠다, 이 사람들 얘기는 아니에요. 자, 근데 우리가 의사라도 또는 엘리트 군이라도 전문직이라도 일반적인 혼사에서는요, 우리가 이 예단비는요, 남자분이 결혼하는데 준비하는 것의 10% 내지 20%예요. 따라서 여기 오시는 여성분들 중에서 남성이 뭐를 했으면 좋겠고, 집이 기본으로 다들 집들은 원하더라고. 근데 원하는 것만 생각 마시고요, 그 집을 했으면 그거에 1-20% 정도의 예단은 가야 돼요. 예를 들면 서로들 이 예단 문제나 혼사를 할 때 여러 가지 혼사를 준비하는 게 집이든 예단이든 모든 것이 섭섭마귀가 안 들어가야 돼. 섭섭해지면요, 이게 부모 자식 간에 해결하는 거랑 다르거든요. 며느리나 사이하고는. 제가 이제 한 가지 지금 생각나는 분이 여기 압구정에 살았어요. 저희 회사 앞에. 근데 아버님이 오셨어요. 근데 아버님도 대기업 임원급인데 집안 자체가 좋아. 그래서 물려받은 유산도 있고 해서 상당히 유복하세요. 그런데 우리 아들이 자랑하실만 하더라고. 키도 한 183이고 사진을 봤더니 체격도 좋고 스카이군 의대를 나왔고, 그 다음에 인턴내지 다 하고요. 친구랑 둘이서 공동 개혼을 했고, 결혼을 하면 집안이 여유가 있으니까 존스 홉킨스나 이런데 좀 연수도 보냈다 오려고 그러고 나서는 혼자 개원을 시키려고 그런다고 아들에 대한 포부를 쫙 얘기하는데, 아드님이 기타도 잘 치고 성격이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을 오픈해도 잘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드님이 외모도 그렇고 성격도 그래서 병원도 잘 되겠는데요. 그랬더니 지금도 잘
잘 된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가입을 하셨고요. 제가 그때 뭘 물어봤냐면 남자 의사나 전문직한테는 저는 꼭 물어봐요. 열쇠 3개가 필요하신가요? 그랬더니 그게 뭐예요? 그래서 현금 예단이요. 아니면 집이나 뭐 병원 차리는 거 이런 거. 그랬더니 아버님이 나 그거 우리나라에 그 문화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아버님이 굉장히 세련되셨거든요. 항공사에 있으셔갖고 제가 또 물어봤어요. 그러면 아버님 결혼한 다음에 둘이서 살 주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했더니 아버님이 기분이 좋았어. 뭐라 그러냐면 이 아파트가 지금 40 몇 평짜리인데 이거를 아들한테 주고 당신은 분당 쪽에 있는 아파트에 나갈 거래. 그래서 제가 또 물어봤어요. 아버님 그러면 지금 분당 아파트는 누구 세줬겠네요? 했더니 그렇지 그러세요. 그럼 아버님 그 세준 것도 아버님이 뽑으실 거예요? 그래야지. 그러면서 정말 대표님 대단하시네요. 나는요 그 며느리 쪽에 아무것도 안 바라요. 그런데 너무나 뻔뻔하게 우리 아들이 뭐 부족한 것도 아닌데 다 해놔라. 이것도 좀 기분은 나쁠 것 같네요. 나는 우리 사돈들끼리도 사이좋게 공치고 그러기를 원하거든요. 결론은 뭐냐면요. 이 아버님 자체가 열쇠 3개는 안 원했지만 뭐예요? 그거 남자 쪽에서 다 할 때 그야말로 전세라도 우리가 뽑게 해주세요. 이렇게 아들을 훌륭하게 키웠는데 집도 해주고 다 해주고 그것도 강남권에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면서 그거를 힘들지 않게 내놓을. 그러니까 당신네랑 비슷한 레벨의 집안의 딸이 좋겠다 요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 나보고 대단하시다고. 난 집안은 평범해도 된다 그랬는데 정말 재력을 바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서로들 오고 감에 있어서 자녀들을 위해서 도모해주고 배려해줄 그 정도의 집을 내가 원하고 있었다는 걸 알았다고. 원만한 혼사가 됐어요. 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남자분한테 집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왕이면 서울이었으면 좋겠어요. 이왕이면 강남이었으면 좋겠어요. 네, 여기는 집 하나 정도 있는 엘리트들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그만큼 아들 훌륭하게 키웠고 결혼하면서 챙겨서 보내기 때문에 감사의 마음으로 예단이 그만큼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건 아셔야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현금 예단 있죠. 예단비를 드리는 거는요. 주의사항 한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아버님 어머님 여기 있습니다 하고 손으로 드리는 거 아니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요거는 봉투도요. 이렇게 풀칠하고 거나 닫으면 안 돼요. 열어놓는 겁니다. 따라서 수표로 안 넣고 현금으로 해야 되니까 몇 차례 나누어서 현금 인출해가지고 현금을 봉투에다 넣고 봉투는 막지 않고 가서 아버님 어머님 앞에 바닥에 방바닥에 이렇게 딱 놓으면서 저희 부모님 마음입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고요. 아무 날이나 나 시간 있을 때 가는 게 아니고요. 이런 거는 그냥 교회를 다니셔도 좀 예법을 따라서 그 손 없는 날 이렇게 하시는 건데 손 없는 날이 의외로 많아요. 무조건 끝자리가 9인 거면 돼요. 예를 들어 19일 29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0인 날 그러면 19, 20, 29, 30, 9일, 10일 다 되잖아요. 그래서 요런 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예단비를 보내기 전에는요. 어느 정도면 되겠는지 잘 좀 조율을 하시고요. 또 하나는 예단만 보내고 말 것인지 채단비도 그쪽에서 보내줄 것인지 채단비는 거의 3분의 1 내지 절반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예단비에. 그래서 그런 거를 다 조율해서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여태껏 이 예단비 때문에 혼사가 깨진 적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저희는 성혼 관리를 굉장히 잘해요. 따라서 여러분이 만남을 그냥 하거나 정말 예단 때문에 되지도 않을 만남을 하거나 요런 게 아니라면 노블레스사로 와야 되고요. 노블레스사 중에서도 성혼에 관한 가장 노하우를 갖고 있는 김경애 원장에게 연락 주시면 여러분의 성혼을 최대한 돕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김경애 원장이었습니다.